자, 이번 시간은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항식의 곱셈, 연산에서 곱셈까지 달려왔는데요. 곱셈 공식까지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는 모든 시험, 학교 시험, 모의고사 포함해서 수능까지 모든 시험에 출제될 문제입니다. 모든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익혀서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문제 나오면 맞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모든 시험에 나옵니다. 앞으로 이번 3월 모의고사, 4월 모든 모의고사, 모든 시험, 모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수능까지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익혀서 써 봅시다.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졸라 쉬운 거죠. 그냥 이거 넘겨주면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에서 마이너스 2ab를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걸 한번 해보죠. 자, a 플러스 b가 3이고 a, b가 2일 때 만약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이거 중학교 1학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더해서 3이고 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1하고 2네. 따라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답은 5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풀어요. 중학교 1학년들에게 이 문제를 내면 다 이렇게 풉니다. 그런데 걔네들한테 만약에 a 플러스 b가 2고 a, b가 2일 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은 대답을 못하죠. 요건 말고요.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요 녀석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만 봐도 더해서 2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더해서 2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오는 수는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하지 말죠. 이거 할 수 있지만 그냥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 뭐를 모르냐면 a하고 b가 뭔지 몰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때 써먹는 게 저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몰라도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합이 2죠. 그럼 제곱하면 몇이죠?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곱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죠. 따라서 답은 몇이다? 8이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뭔지 모르고 b가 뭔지 몰라도 우리는 합과 곱만 알면 합과 곱만 알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같은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식. 자, 대칭식이라고 부르는데 대칭식은 a, b의 위치를 바꿔도 a, b의 위치를 바꿔도 같은 식.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말은 대칭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칭식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 a 대신에 b를 집어넣고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요. 두 개 똑같죠, 그죠? 이런 거 대칭식입니다. 그 다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같은 거 요거 a 대신에 b 집어넣고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도 b분의 a 그 다음에 a분의 b 두 개 더한 거랑 원래 식이랑 변함이 없죠. 이런 거 다 대칭식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도 a 대신에 b를 집어넣고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도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칭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대칭식의 값을 계산할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칭식의 값을 계산할 때 뭘 사용한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로 적어주는 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도 가야죠, 그죠?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3차니까 여기도 3차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의 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제곱의 합이랑 세제곱의 합을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굳이 하자면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은 공식은 아닌데요. 이건 공식은 아닌데 얘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에서 빼기 2의 A, B의 전체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랑 같은 공식입니다. 같은 공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화적인 내용이지만 A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요거 두 개는 전부 다 이걸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걸 계산해 놓은 상태에서 쓸데없는 걸 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건 뭐냐면 요거 정기하면 이거 쓸데 있죠. 그죠? 요것도 쓸데가 있어요. 쓸데없는 건 뭐냐면 요거랑 요게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 제곱 B의 세제곱이랑 A 세제곱 B의 제곱을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걸 정리 한번 해보면 A 2개, B 2개 묶어 나오고 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물론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곱셈 공식. 뭐 5차까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좀 난이도 있는 학교들은 시험에도 나오니까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건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자, 대부분 경우에 대칭식은 합과 곱으로 문제를 푸는데 가끔씩 합 대신에 차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합 대신에 뭘 줄 때도 있다? 차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차를 준다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됩니다. 요거 넘기면 곱셈 공식이고 이걸 오른쪽으로 다시 넘겨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뭐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차와 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도 당연하게 합이 아니라 차와 곱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차와 곱으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번엔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3AB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공식하고 비교해보면 부호가 바뀌어 있다는 거 좀 신경 쓰면 됩니다. 부호가 바뀌어져 있구나. 부호가 다 바뀌어져 있구나. 이렇게 신경 쓰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따로 여러분들을 잘 외워둬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여기서 좀 하나를 더하자면 여기서 세 번째 이건 지금 A, B에 대한 문자 하나짜리죠. 그죠? 문자 하나짜리인데 이번에는 X와 X 플러스 X분의 1 요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하고 B라는 두 개의 문자인데 얘는 X라는 문자와 X의 역수 X분의 1을 가지고 곱셈 공식을 전개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 자,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그다음 요거 제곱하면 X제곱분의 1에 곱해서 2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 곱셈 공식에서 요걸 넘겨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거랑 유사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주면 이겁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게 곱셈 공식 첫 번째입니다. 요거랑 똑같다고 느껴지면 돼요. 단지 곱이 몇이다? 곱이 1이다. 이 곱이 1이라서 이 뒤에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1이라서 쓰지 않는다. 요 녀석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마찬가지로 요 공식을 쓰겠죠. 그죠? 그럼 요 합의 세제곱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 빼기 3 붙고요. 두 개 곱은 1이니까 생략 가능하고 뒤에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맞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곱셈 공식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밑에 거 두 개 건드는 할 필요 없는 거고 요 2번을 끌고 와 보면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여기도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여기 더하기니까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가 1 플러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B가 1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구하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A가 1 플러스 루트 3, B가 1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곱셈 공식을 열심히 배웠으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하고 요걸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노가다로 문제를 풀지 말자 이겁니다. 말자. 왜? 요 녀석이 대칭식이니까 대칭식의 경우는 A하고 B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보다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하고 B를 그대로 갖고 가지 말고 여기서 A 플러스 B를 구하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B를 구하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맞죠? 그래서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았으니까 A 제곱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라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해서 A 플러스 B가 2니까 제곱 세제곱하면 8 빼기 3에 A, B의 값이 마이너스 2, A 플러스 B의 값이 2 이렇게 쓰면 8 플러스 10이라서 답은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곱셈 공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쉽게 풀기 위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외우면 돼요. 아시겠죠? 자, 5번은 문자 3개짜리 갑니다. 문자 3개짜리.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자, 문자 3개짜리는 저 앞에서 했던 문자 2개짜리랑 거의 똑같아요.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이거는 요거 넘기면 곱셈 공식이고 곱셈 공식의 변형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곱셈 공식 중에서 세제곱이 나오는 거는 있죠, 그죠? 1차, 2차인데 문자 3개짜리에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요 녀석 곱셈 공식을 살짝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3ABC가 있었으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3ABC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되겠죠, 그죠? 쓰기도 힘들죠, 그죠? 이런 거 잘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자, 7번.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7번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 별표를 치고 잘 기억을 하세요. 자, 7번은 뭐냐면 요 곱셈 공식 중에 들어있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요 녀석은 첫 번째 어떻게 얘를 살짝 변형해 주냐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2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2A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아니 이거 왜 하나요? 잘 따라오세요. 여기에 2를 안으로 통째다 2를 곱하고 앞에 2로 나눠준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2를 곱하고 2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 A 제곱이 2개 있죠. 이거 중에 하나랑 그 다음에 C의 제곱, 그러니까 B의 제곱 하나랑 2AB 요거 3개를 묶어서 A 제곱 하나랑 B 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AB 묶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을 묶습니다. 그 다음 여기 B 제곱 남아있던 B 제곱이랑 여기 있던 C 제곱이랑 마이너스 2BC 요걸 묶어서 B 마이너스 C의 제곱을 만들어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남아있던 A 제곱이랑 C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CA 요거 합쳐서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2 곱하고 2 나눠서 완전 제곱식 3개로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3개로 묶는다.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변형은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요 변형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요걸 만약에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0이라고 썼다고 봅시다. 그럼 얘도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얘는 제곱이 3번 나오는데 얘가 0이거든요. 그럼 제곱이 3번 나오는데 0이니까 A, B, C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A, B, C가 모두 요게 0이려면 A랑 B랑 같고 얘는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A, B, C가 모두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다시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여러분들
요걸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알아두고 만약에 어떤 식에서 요 식이 0이다라고 만들어지면 아 A랑 B랑 C랑 모두 같구나 요거까지 생각해주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되게 많죠 여러분. 곱셈공식의 변형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곱셈공식의 변형은 모든 시험에 출제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보는 모든 시험에 출제됩니다. 만약에 틀리기 싫다라고 하면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다 라는 걸 반드시 발견하고요. 예를 들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려면 곱이 필요하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한다면 X 더하기 X분의 1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다. 그 다음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까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